인생이라는 여정은 막연히 길게만 느껴졌는데 돌아보면 사실 그 길이 결코 만만치 않고 어느덧 우리가 노년이라 부르는 시기에 도달했거나 코앞에 다가와 있음을 깨달을 때 세월이 정말 빠르다는 감상이 절로 듭니다. 젊었을 때는 1년 1년이 긴 것 같았고 10년이니 20년이니 하는 세월도 꽤 길게 느껴졌지만 사실 지나고 보니 순식간에 흐르더군요. 그러다 보니 문득 나이가 67을 넘고 80에 가까워지거나 그 나이를 실제로 맞이하게 된 분들은 어느 틈에 80이 됐네, 이 제 100세 인생이라고들 하던데 그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라며 반쯤 당혹해하곤 합니다. 길어진 기대 수명 탓에 앞으로 더 살아야 할 날이 많아진 듯 보이지만 그 시점을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지 아니면 무기력과 외로움 속에서 지루하고 답답하게 보낼지 걱정이 스멀스멀 생길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나이 들어 맞이하게 될 노년의 삶, 특히 80세 전후, 나아가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데 있어 꼭 알아둬야 할 7가지 핵심 요인을 더욱 길고 풍부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앞서 약 6,000단어 분량으로 썼던 이야기를 이번에는 2배 수준인 약 12,000단어 이상으로 확장, 반복, 그리고 구체적 사례를 덧붙여 더욱 큰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게끔 하려 합니다. 본문에서 언급할 7가지 키워드는 비교하지 않기, 낭비하지 않고 저축하기, 자녀에 대한 지나친 집착 버리기, 혼자서도 잘 지내는 법 배우기, 체력과 건강 유지하기, 바른 자세를 지키기, 그리고 인생의 8할은 잊어버려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각각이 언뜻 단순해 보이면서도 노년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할 수 있는 큰 요인들입니다. 그럼 이 7가지를 하나씩 최대한 자세히 반복해서 설명하며 왜 이게 중요한지, 어떤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지 길고 장황하게 파고들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핵심 요인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나 살아가면서 비교의 늪에 빠지기 쉽습니다. 젊은 시절엔 직장, 학벌, 연봉, 차, 집 등등으로 비교를 하고 결혼 후에는 자녀의 성적과 취업, 재산 정도, 배우자의 스펙 등을 비교하다가 노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자목에는 연금이 얼마 나오는데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라든지 내 또래는 벌써 큰 아파트 장만했는데 나는 왜 아직도 좁은 빌라에 사나 같은 식의 비교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문제는 그런 비교가 결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남들은 쉽게 뭔가를 이룬 것처럼 보여도 속사정은 전혀 다를 수 있고 또 설령 진짜로 남들보다 더 어렵게 산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를 무능하게 여긴다면 남은 노년을 불행으로 몰고 가는 결과가 됩니다. 더구나 50대, 60대 이후는 인생의 반환점이 아니라 사실상 마지막 코스에 가까운 시기여서 지금부터 무리하게 남들 따라잡겠다고 투자나 사업에 뛰어들다가 실패하면 그야말로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실 30에서 40대야 실패해도 재기할 시간이 좀 있을 테지만 60을 넘겼다면 조심해야 하죠. 무엇보다 이 시기에는 건강이 예전 같지도 않으니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와 비교해 자신이 뒤처졌다고 느낄수록 내가 이제라도 만회해야 해라는 조급함에 사로잡혀 무리한 투자를 벌이거나 빚을 내고 결국 노후가 비참해질 위험이 큽니다. 그러니 비교를 버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재벌도 세계적 갑부와 비교하면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돌아보고 내 형편에 맞춰 검소하게 지내면 생각보다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굳이 남들처럼 대저택에서 살 필요도 없고 고급 차를 몰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내 몸이 편하고 감당 가능한 수준의 생활이면 족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중요한 건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불안과 불만이 증폭해 불행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달리게 된다는 말이 있듯이 비교에서 벗어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행복 노년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핵심 요인은 낭비하지 않고 저축하는 습관입니다. 앞서 남과 비교하지 말라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노후 자금이 아예 없는 상태라면 살아가기가 정말 막막해집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상위 수준이라는 점이 이런 현실을 반영합니다. 현역 시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저축하고 혹은 사업이나 재산 관리로 일정한 자금을 마련해 두지 않으면 은퇴 후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데 대한 불안감이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 결혼 비용, 병원비, 주거비 등등이 70대, 80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노후 대비를 시작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50에서 60대 후반까지도 이런 준비를 전혀 못했거나 미흡한 분이 많습니다.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지금부터라도 낭비 요소를 줄이고 저축 비율을 늘리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낭비를 줄인다는 말은 그냥 절약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내게 중요한 지출인지 먼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허영심으로 불필요한 명품을 산다거나 자녀에게 과도하게 금전 지원을 해주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정작 내 노후에 쓸 자금이 모자라게 됩니다. 그럼 훗날 병원비조차 감당하기 어렵고 자식에게 손 벌렸다가 서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소일거리든 파트타임이든 은퇴 후에도 뭔가 작게라도 일해서 수입이 생기면 심리적 안정감에 크게 기여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매달 들어온다면 내 생활을 스스로 책임지며 자유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지요. 결국 노후 재정은 얼마를 모았냐 자체보다도 앞으로 필요한 만큼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정년 후에도 굳이 내가 여유 있는데 안 해도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계속 일하는 게 체력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물론 무리하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적절한 소득 활동은 생활 패턴을 건강하게 유지해 줍니다. 세 번째 핵심 요인은 자녀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모가 자녀에게 아낌없이 주는 걸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나쳐 부모가 전 재산을 자녀에게 미리 물려주고 몸만 남은 상태에서 자녀에게 의존해야 하는 경우에 자녀가 꼭 부모에게 애정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재산 넘겨주고 집에서 쫓겨났다거나 형제들끼리 분쟁이 벌어져서 부모를 서로 떠넘기는 상황도 심심찮게 듣게 됩니다. 자녀를 위한다며 계속 도와주고 결혼 때 집 마련 등으로 거액을 보태주고 결혼 후에도 수시로 돈을 건네주다가 정작 본인은 노후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시나리오는 너무 흔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자녀에게 그때 다 도와줬으니 이제 내가 날 부양해라고 기대하면 자녀는 이미 자신의 생활이 바쁘다며 부모에게 충분히 신경 써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부모는 내가 널 위해 다 주었는데 라는 서운함과 배신감을 느끼고 자녀는 부모가 알아서 준비했어야지 왜 날 의지해라며 갈등이 폭발합니다. 이게 바로 부모와 자녀가 모두 불행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나는 내 노후 자금을 지키겠다. 자녀에게 큰돈 물려줄 생각 없다라고 자녀에게 선언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자녀가 빈곤해도 한 번에 큰 목돈을 주는 것보다는 내가 연금을 받으며 다달이 조금씩 도와주는 방식을 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꺼번에 재산을 넘겨주면 자녀는 그걸 낭비해버릴 위험이 있고 부모는 노후 빈털터리가 됩니다. 자녀를 독립시키고 내가 남은 재산으로 연금을 만들었으며 혹 남으면 자연스레 자녀에게 가겠지 정도로 마음먹으면 좋습니다.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내 남은 인생은 자식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시대가 바뀌었고 현실적으로 자녀에게도 자기 가정이 있어서 부모 부양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 노후를 자녀에게 맡기지 않는다는 각오가 결국 모두를 편하게 합니다. 네 번째 핵심 요인은 혼자서도 잘 지내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자녀를 떠나보내고 친구도 예전만 못하게 자주 못 보게 되고 부부 중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지요. 어쨌든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변 사람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왜 나를 외면하지 하고 억울해하기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면 의외로 고독은 덜 커지고 오히려 자유를 만끽하게 됩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카페를 가는 일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남과 거리를 두고도 잘 지낼 줄 아는 사람이 오히려 혼자라서 외롭지 않습니다. 반면 혼자 있는 법을 모르면 누군가를 집요하게 찾아다니며 내 외로움을 채우려 하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면 결국 자꾸 멀어지고 악순환이 생기지요.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느끼면 오히려 적당한 모임이나 사람들과의 만남이 더 즐거워집니다. 굳이 무리해서 매일 누군가를 만나지 않아도 되고
가벼운 취미나 독서, 요리나 산책 등을 자기 페이스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법을 터득하면 사실상 누군가와 강하게 얽힐 이유가 적어져 갈등이 줄고 인간관계가 더 건강해집니다. 노년에는 인맥이 좁아져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몇 명의 진짜 친구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일상에서 함께 사소한 즐거움 나눌 한두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근처 이웃이나 봉사활동, 복지관이나 교회, 다양한 취미 모임에서 가볍게 만나는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며 지내면 의외로 외롭지 않습니다. 이처럼 혼자 잘 지내기를 익히는 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5번째 핵심 요인은 체력을 기르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질병과 쇠약에 시달리며 병원 침대에서 대부분을 보내야 한다면 장수는 오히려 저주일 수 있습니다. 80대, 90대, 심지어 100세까지 사는 분이 늘어나고 있지만 문제는 그중 상당수가 몸이 불편해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한 상태로 오랜 세월을 지내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오래 산다기보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젊을 때 혹은 50에서 60대에도 건강관리를 대충 하다 70대나 80대에 갑자기 심각한 질병이 찾아오면 회복이 훨씬 어렵습니다. 따라서 노년의 삶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가능하면 오늘부터라도 꾸준한 운동과 영양관리, 병원 정기검진 등을 실천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근육량과 골밀도가 줄어들어 거동이 불편해질 수 있는데 이를 예방하려면 중장년기부터 근력운동이나 단백질 섭취에 신경 쓰는 게 중요합니다. 60대 이후에는 살이 조금 있더라도 근육이 탄탄해야 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나친 다이어트가 오히려 노쇠를 빨리 부를 수도 있습니다. 70, 80이 되었을 때도 내 두 발로 걸어 다니고 간단한 일상을 혼자 해결하려면 지금부터 몸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 근력운동 정도를 규칙적으로 하면 정신 건강에도 좋고 삶의 활력도 생깁니다. 병원비를 아끼고 싶다면 병원비가 들지 않도록 미리 몸을 관리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6번째 핵심 요인은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체력 건강과 연장선에 있지만 별도로 강조할 만한 항목입니다. 나이 들어 자세가 무너지면 목이 거북목이 되거나 허리가 구부정해지고 자신도 모르게 오래 앉아 TV를 보거나 누워있는 시간이 늘면서 점점 더 몸이 나빠집니다. 바른 자세로 앉고, 서고, 걷는 습관을 들이면 노년에도 허리 통증이나 관절 문제를 크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세가 바르면 외형적으로도 훨씬 젊어 보이고 당당해 보입니다. 익히 알려졌듯 벽에 등을 대고 섰을 때 허리와 머리, 엉덩이가 모두 벽에 닿으면 대체로 바른 자세를 유지한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만약 허리가 많이 떠 있다면 척추가 과하게 휘었고 머리가 벽에서 떨어진다면 거북목이 심해진 것입니다. 늘 의식적으로 척추를 세우고 복부와 엉덩이에 힘을 살짝 주는 습관을 들이면 차츰 자세 근육이 발달해 편안하게 바른 자세가 유지됩니다. 이 작은 차이가 노화 속도를 늦추고 주변에서도 저 어르신은 의외로 허리가 꼿꼿하시네, 멋있네 라는 호평을 이끌어냅니다. 마지막 7번째 핵심 요인은 인생의 8할은 잊어버려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이건 파레토의 법칙, G10대 80법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일의 20%가 결과의 80%를 낳는다든지 사람의 옷 중 20%만 자주 입게 된다든지 비슷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인생에서도 사실 정말 중요한 부분은 20% 정도이고 나머지 80%는 크게 상관없을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신경 쓰느라 정작 본질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 명예, 큰 집, 좋은 차, 자식 성적, 대기업 취직, 화려한 스펙 등등을 다 챙기려 하는데 막상 내 진짜 행복에 영향을 주는 건 가족과 함께 소소한 식사를 즐기는 시간이거나 내 두 발로 걸어갈 수 있는 건강,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여유 같은 훨씬 작고 단순한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생의 8할은 잊어버려도 괜찮고 오직 핵심 2할 정도만 붙들고 살아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 2할에는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마음이 가는 몇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달라서 누군가에겐 가족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겐 취미나 봉사일 수도 있으며 또 다른 누군가에겐 종교나 철학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본질을 찾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나머지 80%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고 잊어도 되는 부분이 된다는 점이죠. 노년기에 이 철학을 받아들이면 괜한 곳에 에너지를 쏟지 않고 핵심에만 집중하니 훨씬 더 만족스럽게 지냅니다. 예를 들어 과거 명성과 명예를 잊고 지금 내게 주어진 한 달 용돈 범위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다면 아주 단순한 식사나 교류만으로도 깊은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반면 100%를 쥐려다 보면 결국 욕심이 끝나지 않고 현 상황에 매번 불만을 품으며 스트레스만 받고 삽니다. 이처럼 인생의 8할쯤은 사소한 것이라 여기고 내려놓으라는 조언은 사실 많은 철학자나 종교에서 옛날부터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60, 70, 80, 90대가 되었다면 적어도 지금부터라도 8할은 가볍게 흘려보내고 진짜 중요한 2할에 마음을 쏟는 노년을 살면 어떨까요? 이상으로 7가지 핵심 요인을 매우 길고 반복적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첫째, 남과 비교하지 말자. 둘째, 낭비하지 않고 저축해서 노후 재정을 안심 상태로 만들자. 셋째, 자녀에게 지나친 집착을 버리고 내 재산은 내 노후를 위해 쓴다고 생각하자. 넷째,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외로움을 이기는 법을 익히자. 다섯째, 체력과 건강을 꾸준히 유지해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의미를 찾아야 한다. 여섯째, 바른 자세로 삶을 지탱해 외모나 건강 면에서라도 고통을 줄이고 당당한 모습을 유지하자. 일곱째, 인생의 8할은 잊어도 괜찮다고 마음먹어 핵심 2할에 집중하자. 바로 이겁니다.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잊기 쉽고 우리는 부지불식간의 비교에 시달리고 낭비하고 자녀에게 재산을 다 주고 혼자 못 견디고 건강도 방치하고 과도한 집착에 사로잡혀 정작 중요한 걸 놓칠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길게 무려 12,000단어 이상 분량으로 반복해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그만큼 많은 분이 알면서도 실천을 미루거나 무시하기 때문에 실제로 노년에 크게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모두 읽으셨다면 정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만약 내용이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댓글에 이를 남겨주시고 별로였다면 이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처럼 길고 반복적인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80세의 문턱, 90세의 언덕, 100세 시대의 노년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 않으며 자녀에게 과하게 집착하지 않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내면을 길러주고 체력과 자세를 끝까지 챙기고 잊어도 될 것들은 잊어버리면서 우리가 진정 소중히 여기는 2할에 집중한다면 남은 인생은 훨씬 더 안정적이고 충만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물론 뜻대로 안 될 때도 있겠지만 애초에 인생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벽을 바라기보다는 조금씩 개선하고 나아지는 삶을 추구하다 보면 노년에도 분명 작은 행복과 기쁨이 쌓입니다. 어떤 분은 80이 넘어서도 매일 걷기를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자녀에게 받기만 하기보다 손주에게 즐거움을 전하며 작게나마 자기 소일거리를 하면서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반면 어떤 분은 60대부터 나는 아무것도 못했고 다 잃었다. 자식들이 나를 부양해줘야 한다며 불평과 불만으로 지내고 남과 비교해 자신이 못나 보인다고 절망하고 때로 무리하게 재산을 불리려다 실패해 더 빈곤한 노후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결국 오늘 강조한 7가지를 지키고 안 지키고에서 비롯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부디 이 글을 통해 다시 한번 다짐하고 실천해 나갈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누구나 선택의 여지 없이 나이를 먹지만 그 나이를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느냐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함께 나아갑시다. 지금까지 대단히 긴 문장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